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을 따라 오늘의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철학과 비전에 의해 결정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을 놓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인물,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 등불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지혜를 나누는 선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리면 독재자, 3. 15 부정선거, 4. 19 혁명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의 통치에는 분명한 과오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역사는 공과를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림자에 가려 그의 위대한 업적과 선지자적 통찰력마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첫 번째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극우가 아닌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습니다. 1949년 그가 단행한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인구의 80%는 땅 한 평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지주들의 땅을 빌려 평생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산주의 사상이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내 땅이 있어야 국민이 나라를 지키고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정보, 즉 약 9,000평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들의 땅을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하여 땅 없는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했습니다. 농민들은 당장 돈이 없었기에 5년간 농사를 지어 수확물의 일부로 땅값을 갚아나가게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파트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의 집을 국가가 강제로 사들여 집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것과 같은 매우 급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지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 개혁 덕분에 대다수 국민이 자기 땅을 소유한 자영농이 될 수 있었고, 이는 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논 팔아 자식 대학 보냈다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 논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눠준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과연 극우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두 번째, 그는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본 선지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은 그가 남긴 저서와 연설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923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건재하고 전 세계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통해 공산주의의 필연적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사유재산을 부정하기에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다. 둘째, 기업가를 부정하기에 혁신이 사라져 발전이 없을 것이다. 셋째, 지식인을 무시하기에 사회가 퇴보할 것이다. 넷째, 종교를 탄압하기에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고 사회가 타락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67년 뒤 1990년 소련의 붕괴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41년
미국이 아직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있을 때 그는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이 머지않아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불과 6개월 뒤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승만은 미국 정계의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국제정세를 꿰뚫어보는 전략가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한미상호방 2조약 체결입니다. 1953년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자 세계는 유엔군이 철수하면 신생 대한민국은 곧바로 북한과 중공에 의해 적화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홀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고 마침내 한미상호방 2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남의 영토를 침략할 야욕이 없는 나라, 그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시킨다면 우리 후손들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 또한 지난 72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튼튼한 안보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마침내 국력 세계 6위의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짓고 공산주의라는 비바람을 막아줄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유산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72년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한미동맹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서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난 진실은 우리 돈으로 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적인 외교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한 달 넘게 진실을 숨긴 것이 정직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트럼프 대통령이 반미연대라고 규정한 그 자리에 서방 선진국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버젓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해놓고 뒤돌아서는 미국의 적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며 배신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장갑차까지 동원된 작전으로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이는 외교 역사상 전례 없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방국에 대한 대우입니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는 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신뢰를 저버린 당연한 기결일지도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46년 모두가 좌우합작을 외칠 때 홀로 공산주의자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분단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안으로 닦아놓은 자유와 번영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검증이 끝난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혀 고립과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달러가 조국을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 자유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72년 전 한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이 이 나라를 구했듯이 이제는 깨어있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보고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